천안 지역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명이 늘어난 건데 정부가 정한 4단계 적용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 벌집 제거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해 119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년째 국비 확보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 지역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명이 늘어난 건데 정부가 정한 4단계 적용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0시 기준 천안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088명입니다. 이 중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87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9곳에서 회복 중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천안도 4단계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단계 격상 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4단계 적용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의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가 3일 이상 나와야 합니다. 인구 약 70만 명인 천안은 하루 평균 28명이 나와야 하는데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천안의 일평균 확진자는 22명입니다. 바로 전주에는 17명이었습니다. 앞서 박상돈 시장은 이달 초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현장 무료 선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숨어있는 감염을 찾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증상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12일에는 둔포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현장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63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17일에는 인주면 산단, 19일에는 신창 득산 농공단지에서도 현장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아울러 28일과 29일에는 이순신 선별진료소의 외국인 전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접종 대상은 5개월 이상 임신하지 않고 동물 등록이 된 반려견입니다. 다만 접종 비용과 날짜, 장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은 제외됩니다. 세부 일정 등은 천안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13일 열린 고위 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건 이미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증거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게 목표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최대한 빨리 다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박 의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의지와 진정성이 담긴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오는 20일 시청사에서 문화재 보존과 원도심 발전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문화재 관계자 등이 참가할 예정으로 문화재 보존과 원도심 발전 방안 등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아산 원도심인 온천동 일대 호텔 3개 부지에
민간 사업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지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영계대와 신정비 등 충남도 문화재 자료의 왜소화와 경관 저해를 이유로 충남도 문화재심의위는 해당 사업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7월 한 달에만 2,3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주택 처마 밑에 주먹보다 커다란 벌집이 매달렸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벌집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지난달까지 충남 지역에 접수된 벌집 관련 신고는 3,087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7월 한 달에만 2,338건으로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반면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벌들의 생육 활동이 왕성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벌에 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7월까지 169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60%는 7월 들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말벌의 경우 쏘이면 붓고 열이 날 수 있는데 어린이와 노약자,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성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복장을 입고 향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 소방본부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위험한 만큼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예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8.5%는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우선해야 할 분야로 기초학력 강화 및 참학력, 창의성 신장에 대한 투자를 꼽았습니다. 또 미래교육체제 구축과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복지 확대, 체육예술교육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 개선, 교실 현대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15,9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요즘 집 주변 텃밭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 농업을 즐기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2년째 국비 확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만 5천여 명,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도시 텃밭 면적 역시 26만여 제곱미터로 5년 새 11만 제곱미터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민들이 농업과 연계된 교육,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이 큰 인기를 끌자 세종시가 도시농업 기술보급과 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고운동 세종누리학교 인근 농업기술센터 예정지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 잡혔고 내년도 행복청 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설계비 3억 원을 다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졌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비 건의 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농 상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종시가 국가 주도 이 계획도시인 만큼 국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업비 150억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세종시는 오는 24일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계좌 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거나 이달 신규 책정 법정 저소득층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세종 청년 플랫폼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 정책 정보를 한데 모아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주거, 복지 등 8가지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오픈카톡 등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대상 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센터 새청나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 성장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우리 아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장에 관해 평소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나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중력과 체중으로 인해 늘려있던 성장판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자면 자는 동안 키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 과정을 3회씩 반복해 주세요. 1. 팔다리 뻗기. 팔을 위로 쭉 뻗고 발끝을 아래로 내려준 상태로 최대한 위아래로 쭉 늘려주며 10초간 유지하고 10초간 휴식합니다. 2. 한쪽 다리 들어서 넘기기. 천장을 바라보고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들어 넘긴 상태를 10초간 유지하고 바로 누운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3. 코브라 자세. 땅에 배를 대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가슴 옆 부분의 바닥을 짚어줍니다. 정면을 보고 골반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며 팔꿈치를 쭉 펴면서 머리, 가슴, 배 순서대로 천천히 상체를 들어준 상태로 10초간 지속 후 10초간 휴식합니다. 4. 허벅지 안쪽 내리기.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왼다리는 편 채로 오른다리를 구부리면서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자세를 낮추어 준 뒤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5번째, 어깨 등 늘리기. 무릎 꿇고 앉아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10초간 지속 후 10초간 휴식합니다. 6번째, 허벅지 뒤쪽 늘리기. 누워서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반대쪽 다리를 쭉 편 채로 들어 올려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잡아 몸쪽으로 당겨준 상태를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7번째, 팔 들어 쭉 펴기 자세.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선 뒤 양팔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쭉 뻗습니다. 심호흡을 3회 하고 천천히 팔을 내립니다. 같은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8번째 삼각형 자세. 발을 90cm 정도 간격으로 벌리고 서서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립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오른팔을 바닥으로 뻗어 오른쪽 다리를 잡습니다. 왼손은 위로 올려 쭉 뻗어줍니다. 가슴을 펴고 3에서 5회 심호흡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다음은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몰라도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바닥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고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하면서 앞에서 알려드린 혈자리들을 아프지 않게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좋습니다.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적당한 스트레칭은 매일 해주는 것이 성장판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익히신 후 자주 해주시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버스 노선 개편과 불칠전 등 시내버스의 문제를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조금만 인내하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선 개편으로 출퇴근 시간 민원이 제기되는 19번 버스에 대해선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의 돈워리 라이브 방송.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질문과 박상돈 시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천안 시내버스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단기간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지난해 4월 부임한 이후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버스 운행하는 운전자의 친절과 그리고 버스 노선 그리고 운행 간격 이런 것들이 정말 빅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완샷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는 속 터져도 조금은 좀 박 시장은 또 최근 19번 버스를 비롯한 일부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선 주 52시간 도입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도 민원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운수사와 현재 협의하면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20년 만에 새로운 시내버스 디자인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세종시는 여기에서 반드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를 넘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운영 개선 소위. 운영 개선 소위를 열기 위해선 먼저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최근 국회에서 최대 이슈로 꼽히는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바로 이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을 다룰 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까지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장애의원이 됐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결산국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고 이번 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3건. 과연 이들 법안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나성동 중심 상업지역 보행자 도로에 전자광고판 5개를 설치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5개 광고 시범 사업으로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자광고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광고판은 주변 상인들의 무료 광고 송출을 비롯해 시민들의 다양한 디지털 문화 체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뜻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지사 정기간담회. 이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임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달 28일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음을 알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시도별 공동 현안도 제시됐습니다. 대전시에선 대전 서구에서 논산을 잇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충북도에선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발전 전략을, 충남도에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각각 내놨습니다. 여기에 충청권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공약화하기 위한 충청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지부가 아름동 범지기 마을 5단지 놀이터에 입주민과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내년 3월 정식 개관 예정인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하우스워셔 40명을 모집합니다. 아산시 로컬 기반 청년기업협의회의 소통 협력 공간인 아사달인 꿈 이룸터가 대방읍 세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투오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